Why and how we behave. 인간의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대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 즉 생활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좀 더 그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번째 특징인데 그들은 복수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은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대신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사회적으로 더 세련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그들은 유순하고 진지하며 어른스럽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서도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법이 없고 자신들에게 싫은 짓을 했던 사람에게 당연히 갚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서도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법이 없고 자신들에게 싫은 짓을 했던 사람에게 당연히 빚을 갚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죠. 그들은 은밀하게 원수들의 목록을 만들고 빚을 갚아야 할 사람 앞에 쾌재를 부르며 덫을 놓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하고 말이죠. 이런 적대 공격성 인물들은 미래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죠. 정치계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자보다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죠. 적대 공격성 인물들에게는 이처럼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자들이며 짧은 기간에 탐욕을 채우려 들죠. 잠언 1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다는 말은 지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하기 위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 냉소적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든지 여기에는 적대 공격성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정신장애 분류와 편람, 즉 DSM-3에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불신과 적대적이고 복수심에 찬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충성스러움을 증명하기까지는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죠. 에릭슨은 신뢰란 정서적 성숙의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0세에서 1세 사이에 신뢰냐 불신이냐 결정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반사회성 인물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난폭하고 무정함을 변명하기가 일수라는 거죠. 이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도덕적인 잔인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들에게는 도덕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도덕심이 병든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처럼 병들었다는 상징적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문학을 살펴보면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지성을 방탕하게 오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좋을 때에도 거짓을 말하는 영악한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식사 한 끼 얻어먹자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죠. 그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얻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긴 안목을 가지고 일생을 위해 투자할 것도 포기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순식간에 얻고자 하죠.
어느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는데, 내 수족처럼 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들이 각각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 역설적인 일은 그들이 그처럼 자신을 위해 일을 했는데도 그는 그들에게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후원금 쪽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사실상 사람들은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무도덕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든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들은 이러한 것에 무감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장작 그 루소가 말한 것 같이 우리들 각자가 예전처럼 자유를 누리면서도 서로 연합하여 조합을 이룰 수 있고 조합원들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이죠. 반사회적이란 용어는 이런 사회적 계약을 무시하고 무효화시키는 사람에게 적합한 표현이네요. 반사회성 인물은 사회를 정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강요하는데 만일 선심을 베풀고 쾌활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해서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권력을 잡지 못하면 난폭해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복수를 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이용하는데 그들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권력욕에 대한 욕구에 묻히고 말죠. 반사회성 인물이나 자기애성 인물은 이 점에서 비슷하여 서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신의학 전문지에서는 적대 공격성 인물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면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들이 보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여러 단계로 계층화하고 그들 자신의 특권을 누리는 계층에 소속시킵니다. 종교인들도 이런 일에는 예외가 아닌데 오히려 특권을 추구하려는 계층의 대표적인 본을 보여줍니다. 반사회성 인물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용의주도하게 특권 계층에 대한 열망을 품고 달려가는지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은 권력의 정상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기심이 없고 협조적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심리학자가 표현했듯이 그들은 고질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키스를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발로 차고 깔아뭉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상에 서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바칩니다. 정상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위대를 구성하고 이 친위대를 이용해서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보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세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그랬듯이 그들이 정상을 유지하려고 구성했던 친위대에 속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을 죽이고 만다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셨죠. 적대 공격성 생활 양식은 반사회성 인물이 사회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인데 그들은 지도력이란 가면을 쓰고서 사회와 정상적인 사람에게 싸움을 겁니다. 네, 오늘까지 2번에 걸쳐서 적대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 즉 생활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적대 공격성 인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